여러분, 지금 통장에 현금이 그냥 잠자고 있다면은 그건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현금이 제일 안전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금리는 겉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받는 예금이자는 생각보다 낮습니다. 반면 대출 금리는 훨씬 높죠. 이 차이가 바로 우리가 반드시 투자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절세라는 관점에서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ISA 계좌, 연금저축, 그리고 IRP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돈을 지키고 불리는 구조를 만드는 핵심 도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ISA 계좌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연성이 좋고 세금 혜택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거나 아직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일수록 고민하지 말고 일단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투자할 것도 아닌데 굳이 만들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만들고 나서 고민하세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ISA 계좌는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 계좌를 만들었다면 그 해 한도 2천만 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2026년 1월이 되면은 또다시 2천만 원 한도가 추가됩니다. 이건 계좌를 만든 시점부터 1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연도 기준으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계좌를 만들어 놓고 1년에서 2년 동안 투자 공부만 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2027년에 본격적으로 투자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미 한도가 4천만 원까지 쌓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수익률이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 수익률이 난다면 2천만 원으로는 200만 원이지만 4천만 원으로는 400만 원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간과 준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ISA는 언제 쓸까가 아니라 언제 만들까가 더 중요한 계좌입니다. 만들어 놓는 순간부터 이미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ISA를 강조할까요? 핵심은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금이나 펀드, 주식에서 수익을 내면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걸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15.4%의 세금이 원천 징수됩니다. 쉽게 말해서 100만 원 벌면 약 15만 원을 그냥 세금으로 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다릅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이 해당되는 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수익이 나더라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5.4%가 아니라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투자, 같은 수익인데도 세금 구조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강력한 형태의 ISA, 이른바 슈퍼 ISA도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계좌는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확대될 수 있고 심지어 소득공제 혜택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넣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줄여주고 수익이 나면 또 세금을 줄여주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국가가 이런 제도를 만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투자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ISA 계좌는 국내 상장 상품 위주로 투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이 TEF가 국내에 상장된 형태로 많이 제공되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활용 방식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계좌가 아니라 국가가 밀어주는 투자 통로구나. 그리고 이런 정책성 상품에는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기 참여자가 가장 큰 혜택을 가져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일정 목표치에 도달하면 혜택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금융 상품은 많이 있었고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조건이 점점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고민하지 말고 먼저 만들어 두세요. 이건 손해 볼 일이 없는 선택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만들지 않은 것이 손해가 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그냥 통장에 머무르는 순간 기회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완벽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시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ISA 계좌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럼 ISA 계좌는 알겠는데 도대체 무엇에 투자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개별 종목보다는 이 TF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정 기업 하나에 집중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바로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비율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떻게 나누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기준을 드리자면 전체 투자금 중 약 30%는 배당형 ETIF로 구성해 보세요. 이건 말 그대로 매달 혹은 정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훨씬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30% 정도는 채권형 ETIF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채권은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 정도는 성장형 ETF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공격적인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AI, 반도체, 우주 산업 같은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바로 이 성장형입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그리고 우주 산업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이 성장형 비중을 너무 높게 가져가면은 작은 하락에도 멘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만 하락해도 일상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도 못 자고 계속 계좌를 확인하고 심지어 감정적으로 소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투자 실패가 아니라 구조 설계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버틸 수 있는 구조로 투자하라.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지수 추종 ETF를 사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역시 직접 선택해서 매수한 종목보다 그냥 자동적으로 투자했던 자산이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경험이 많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제 다시 계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ISA 계좌와 연금 계좌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이건 단순히 상품 비교가 아니라 현재 자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회 초년생이거나 아직 직급이 높지 않은 상태라면 저는 연금 계좌에 너무 많은 돈을 넣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금 계좌는 기본적으로 55, 새해 이전에는 돈을 자유롭게 인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액공제라는 강력한 혜택이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약 13.2%에서 16.5% 수준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0만 원을 넣으면 약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액공제를 받아도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내야 할 세금이 40만 원이라면 아무리 공제 혜택이 커도 결국 40만 원까지만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에 돈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은 나중에 집을 사야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꺼낼 수는 있지만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결국 혜택을 받은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유동성이 중요한 시기라면 ISA 계좌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ISA는 일정 기간 이후 수익을 실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고 다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계속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금 활용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반면에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이고 나이가 조금 더 있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연금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두 번째는 연금계좌, IRP, 연금저축, 세 번째는 연금보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설계하면은 월 500만 원 이상의 연금 구조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이미 연금을 받을 시기에 가까운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제도 변화로 인해 수령액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연금은 미래를 위한 구조이고 ISA는 현재를 위한 전략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디에 가까운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투자는 정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그냥 머무르지 않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해서 가져가야 할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ISA, 연금계좌, ETF 투자 방식까지 쭉 이야기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나에게 맞는 선택을 했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를 너무 많이 찾다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상품, 완벽한 전략을 기다리다가 결국 몇 년이 지나버립니다. 그 사이에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기회는 계속 쌓였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늦지 않게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장에 현금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현금은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빠르게 가치가 줄어드는 자산일 수 있습니다. 물가와 금리를 고려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가 되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계좌 구조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ISA 계좌는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먼저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도가 쌓이고 나중에 훨씬 더 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슈퍼 ISA 같은 제도는 초기 참여자가 가장 큰 혜택을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품은 대부분 일정 기간 이후 조건이 바뀌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은 기회를 놓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방법은 단순하게 가져가십시오. 복잡한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TF 중심으로 배당형, 채권형, 성장형을 나누어 비율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지는 분이라면 공격적인 투자 비중을 줄여야 하고, 장기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분이라면 성장형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번째, 연금계좌는 시기를 고려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아직 자금 활용이 중요한 시기라면 연금계좌에 무리하게 돈을 묶어두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이고 장기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연금계좌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연금보험까지 이 세 가지를 잘 설계하면은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미 시작했고 누군가는 아직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격차로 벌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보를 알고 있고 방향을 이해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행동입니다. ISA 계좌를 만들고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해보고 내 성향을 파악하고 조금씩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이 과정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돈은 더 이상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몇 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할 타이밍입니다.